빵집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비밀 통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 급증의 진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시니어 뉴스 플러스입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경기도 외곽, 지방 도시 근처에 엄청나게 큰 빵집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100평, 200평짜리 거대한 매장, 외진 곳인데도 주말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빵 하나에 7, 8천 원씩 하는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장사가 될까? 이런 외진 곳에 왜 이렇게 큰 빵집을 지을까?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빵집들 중 상당수는 빵을 팔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땅 물려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상속세, 증여세가 뭔가요? 먼저 기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50억 원짜리 땅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그대로 증여하면 증여세로만 약 20억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원짜리 땅을 물려주는데 20억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평생 모아서 산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이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부 빵집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우리나라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나이 들어 은퇴하실 때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세금 폭탄 맞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하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자. 좋은 취지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제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 50억 원짜리 땅을 그대로 증여하면 20억 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가업승계 형태로 넘기면 달라집니다. 가업승계 증여 때는 10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세금이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20억 원 세금이 4억 원으로 무려 16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왜 하필 빵집일까요? 커피 전문점은 이 특례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카페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빵도 파는 카페는 세금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조금이라도 팔면서 우리는 제과업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해 왔어야 하고 제과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이며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빵집을 10년 운영. 아들에게 물려줌. 아들이 대표가 되어 3년만 더 운영. 세금 16억 원 절약. 절차가 까다롭지만 절세 혜택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3부 얼마나 늘어났는가? 10년 만에 6배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장 면적 100평 이상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18개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에는 109개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4년 27곳에서 2023년 109곳으로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어디에 많을까? 특히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이들 카페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왜 외곽일까요? 첫째, 땅값이 비싸서입니다. 서울 근교, 경기도 외곽은 땅값이 비싼 편인데 땅값이 비쌀수록 세금 절약 효과가 더 큽니다. 둘째,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대형 카페 더티트렁크는 오픈 후 5년이 지난 현재 땅값이 1평당 5배 이상 올랐습니다. 빵집을 짓는 순간 그 동네가 핫플레이스가 되고 땅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부 진짜 빵 장사가 목적일까? 적자인데도 왜 운영할까요?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월 2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월 2억 원 매출을 내야 본전인 겁니다. 그런데 평일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제외하면 평일에 대부분의 근교 대형 카페는 한적합니다. 그럼 적자를 보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10년만 운영하면 됩니다.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적자를 봐도 괜찮습니다. 16억 원 세금을 아끼니까 1년에 1억 6천만 원씩 적자를 봐도 남는 계산입니다. 건물은 최소한으로만 갖춥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들여 단층 창고 형태로 짓는 사례가 많습니다. 땅 100억 원어치를 사고 건물은 최소한으로 짓고 빵만 조금 팔면서 우리는 제과업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10년 버티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땅값은 더 올라있고 세금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오부제도의 의도와 현실.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2007년까지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 원 공제가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600억 원까지 확대됐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1,2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1억 원에서 600억 원, 다시 1,200억 원으로 점점 더 공제 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보통 서민들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 해도 상속세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반면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떨까요? 국내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100년 가게에도 선정되었지만 일반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가업승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생 가업을 이어온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금을 줄이려고 만든 빵집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부 전문가들의 의견. 국회의원 임광현 의원은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고 그중 일부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공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안되는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진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제외하기. 둘째,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10년 운영 후 폐업하면 세금을 다시 추징하기. 셋째, 커피 전문점도 포함시켜서 빵 파는 카페는 되고 커피만 파는 카페는 안 되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한 절세입니다. 둘째, 50억 원 땅을 물려줄 때 20억 원 세금이 4억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지난 10년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개에서 109개로 6배 증가했습니다. 넷째, 평일에는 한산해도 10년만 운영하면 큰 절세 효과가 있어 적자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짜 가업승계에만 혜택이 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뉴스 플러스,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